살림의 여신. 안녕하세요. 살림 전문 리포터 곽재현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맘스 라디오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고민 함께 나누고 풀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살림 얘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칫솔모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중모, 미세모 등등 칫솔 사려고 보면 워낙 다양한 칫솔모가 있어서 뭘 사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칫솔모의 종류, 또 어떤 모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사실 이 어떤 분은 저희 친정 엄마이십니다. 이게 궁금하다고 이거 한번 다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칫솔모의 종류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살림의 여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건강한 치아, 예로부터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평생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칫솔의 선택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칫솔을 쓰느냐에 따라서 입냄새나 잇몸병, 충치 같은 것들을 미리 막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키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칫솔의 종류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칫솔 종류만도 30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기능에 따라 모양이 참 각양각색인데 특히 현미경으로 칫솔모를 관찰해 보면요. 그 끝을 살펴보면 300여 가지가 되지만 사실은 차이점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칫솔모는 그 끝이 잘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그 칫솔모의 끝이 하나하나 둥글게 다듬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잇몸이나 입안의 점막을 문질러도 꽤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칫솔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저가 일회용 칫솔 막 나눠 주잖아요. 근데 그거 쓰면 확실히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저가 일회용 칫솔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요. 그 끝이 아주 거칠고요. 그 현미경으로 살펴놓은 하나 찍어놓은 사진 저도 봤거든요. 근데 진짜 거칠고 아주 그 불규칙적인 모양에다 심지어 어떤 거는 막 날카로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 끝에 다듬질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잇몸에 상처 쉽게 날 수 있고요. 치아도 아주 급격하게 마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칫솔모 끝이 좀 둥글게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는 칫솔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모 그리고 미세모,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모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모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모의 그 굵기와 길이가 쫙 일정한 편이고요. 손으로 좀 튕겨보면 너무 빳빳하지도 또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모는요, 말 그대로 슬림모, 그러니까 칫솔모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면서 그 끝이 좀 뾰족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여기에다가 혼합모도 있는데, 혼합모는 일반모랑 미세모가 섞인 형태고요. 이중 슬림모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모와 비교했을 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 같은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극세모도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 끝에 하나하나가 보통 미세모보다도 더 얇고 가늘고요. 이 밖에도 칫솔의 끝 모양이 V자 형태를 띠고 있는 V자형 교정모도 있고요. 두 줄만 있는 두 줄모, 세 줄만 있는 세 줄모 등등 이게 기능성 칫솔들인데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모의 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모는 그 모의 강도가 좀 중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잇몸이 강하거나 약한 사람,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 모 중에서도 좀 강도가 강한 딱딱한 칫솔이 있어요. 이런 칫솔은 흡연자,
그리고 또 이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좀 자주 끼는 분들이 있으시죠? 치석도 많이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교적 좀 강한, 강도가 좀 강한 칫솔모를 사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근데 반면에 부드러운 칫솔모 있죠. 보통 미세모들이 여기 속하는데요. 이제 부드러운 거는 잇몸이 약한 분들, 칫솔질을 할 때 이가 많이 시린 분들은 미세모, 그러니까 부드러운 모를 찾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정 효과는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양치질 했을 때 일반모가 세정력은 더 좋았고요. 다만 미세모는 일반모보다 그냥 보통 세정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면에 잇몸이나 치간 사이사이 있죠? 이런 거는 일반모보다 미세모가 세정이 더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강도가 강한 모를 사용하실 때는요, 너무 세게 막 칫솔 분노에, 예전에 우리 탤런트, 남자 탤런트 분께서 분노의 칫솔질 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잇몸에 바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강한 일반모 사용하실 때는요, 조금 더 힘을 빼고 살살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저녁 때는 비교적 강한 모를, 그리고 아침에는 비교적 부드러운 모, 이렇게 칫솔 2개를 놓고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부드러운 칫솔모는, 미세모는요, 잇몸 상처는 없는 편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세정력은 일반모보다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칫솔질 하실 때는 칫솔질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미세모도 잘 보셔야 하는 게요. 미세모는 가늘기 때문에 끝에 다듬질 공정이 더 어렵대요. 일반모보다요. 그래서 끝에 공정은 일반모보다 더 울퉁불퉁하거나 거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모를 고르실 때도요, 좀 둥글게 잘 공정된 칫솔모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그게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모, 약간 덜 강한 일반모를 사용하시고요. 정말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 조금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미세모 중에서도 약간 더 비용이 추가되는 건 사실 공정이 더 잘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칫솔질을 하다 보면 이제 벌어지잖아요. 보통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라, 새 걸로 갈아줘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하는데요. 벌어진 칫솔모 그냥 버리기 전에, 물론 청소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버리시기 전에, 청소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벌어진 칫솔모를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일단 소금을 넣은 물을 냄비에 담아서 팔팔 끓여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요. 이 물에다가 칫솔물에 잠깐만 담가두는 건데요. 길지 않게. 이것도 나일론이니까 길게 담가 놓으면 변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초 정도로만 살짝만 담가주세요. 1, 2, 3, 4, 5. 그리고 빼내는 거죠. 그리고 또 손잡이 부분까지는 넣지 마세요. 플라스틱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팔팔 끓였던 물에다가 하면 이 플라스틱 부분에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칫솔모 부분만 살짝 5초 정도로만 담갔다가 빼면 이 벌어진 칫솔모가 어느 정도는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일론은 힘을 받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원력은 100도씨 이상의 소금물에서 더 빨리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끓는 소금물에 아주 잠깐만 5초만 담갔다가요, 칫솔을 탁탁탁 털어서 이제 바짝 햇볕에다가 말려주면 살균 소독까지 돼서 좋습니다. 그럼 칫솔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한 업체 조사에 따르면요, 관리하지 않은 칫솔은 화장실 변기보다도 세균이 200배나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균 범벅인 칫솔로 입안을 닦지 않으려면 평소에 관리도 좀 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리법, 한 컵에 여러 개의 칫솔을 모아두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식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동료들 칫솔을 그냥 한 컵에 여러 개 모아서 보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칫솔 머리 부분끼리 서로
있기 때문에 세균이 여기 칫솔에서 여기 칫솔로 막 돌아다닙니다. 얘네들이 막 신났다고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뭐 충치 유발균이나 치주 질환 유발균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세균들이 칫솔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칫솔 보관함을 따로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컵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칫솔을 분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그런 칫솔 보관함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 칫솔이 항상 눅눅하게 젖어 있는 거, 이거 진짜 피하셔야 됩니다. 칫솔을 항상 그 습도가 높은 화장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칫솔이 자주 젖게 되는데, 이게 수분이 유지된다는 건 세균아 어서 자라라 자라라 물 먹고 자라라 이렇게 키워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잘 말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장실 자체를 항상 건조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죠. 저도 건식으로 집안 화장실을 사용하거든요. 슬리퍼 없이 항상 이렇게 말려서 사용하는데 그래도 항상 화장실이 건조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칫솔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샤워할 때 물이 잘 튀지 않는 위치에 보관하시고요. 그냥 샤워 부스 안에다가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는 물이 튀지 않는 장소, 거기다 보관하시고요. 통풍이 잘 되면 좋겠지만 화장실에서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건 그런 화장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좀 기대하기 어려우면요, 칫솔을 꽂아두기 전에 티슈나 마른 수건으로 한 번씩 칫솔모를 닦은 다음에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 살균을 위해서 요즘 그 칫솔 살균기,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 건조기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쓰기 전에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기분이 참 좋은데요. 근데 역시나 그 안에 이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건조기 그 청소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곰팡이가 피어 있다 이러면 정말 건조기 안에 안 넣느니만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균 건조기의 청소 반드시 중요하겠고요. 칫솔 건조를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칫솔을 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플라스틱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거잖아요. 칫솔모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플라스틱 성분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자레인지에다가 한번 돌릴 바에는 그냥 미지근한 물에 비누칠을 해서 씻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집 가면은 저희 친정엄마는 식초물, 소금물 이런 데다가 칫솔을 담가 두셨거든요. 뭐 최근에 그 소금물 한 컵이면이라는 글에 트위터에 소개가 돼서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금물 한 컵에 칫솔만 담가둬도 웬만한 잇몸 질환은 안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인지 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 대한치과의사협회 쪽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소금물에다가 칫솔을 담가두는 거, 이거는 아무리 소금물이라고 할지라도 습기가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피해야 하는 게 습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예 습기에다 담가두는 건 세균 번식이 더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칫솔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건조. 그러니까 햇빛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말려서 건조시켜주고요. 비교적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리고 칫솔을 자주자주 바꿔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비용으로 따지자면 치과 다니는 의료비에 비교하면 칫솔 비용이 너무나도 적게 드는 편이잖아요. 칫솔도 요즘 나오는 칫솔들은 품질이 대체로 괜찮은 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지도 또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그냥 그 끝에 둥글게 공정만 잘 되어 있는 적당한 칫솔을 사서요.
3개월에 한 번씩 자주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햇빛의 건조, 통풍 잘 되는 곳에 비교적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칫솔 관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칫솔 고르시고 이렇게 관리하셔서요. 건강한 치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칫솔 관리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살림의 여신, 오늘은 나만의, 나에게 맞는 칫솔모 고르는 방법, 그리고 칫솔 잘 관리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용한 살림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면 바로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꼭 풀어드릴게요.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춥습니다. 근데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도 이제 영상으로 오르면서 봄이 성큼 더 다가온다고 하죠. 한 주 동안 봄 기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엄마, 이리 와. 이것 좀 들어보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육아학교 맘스라디오.